수리를 하다가 엄청난 금괴가 발견되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실 텐데 실제로 이런 일 있었죠. 네. 예, 뭐 어제 이것 때문에 벽 두들겨 보시고 바닥 두들겨 보셨다는 분들 많은데 이게 뒷얘기가 많다면서요.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.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서 이제 이걸 수리하러 인테리어 업체가 간 겁니다. 돈이 두 명하고 갔는데 붙박이장을 살짝 밀었는데 밑에 이게 나무 상자가 있는 거예요. 열어봤더니 반짝반짝한 1kg짜리 금괴 130개가 쫙 생각만 해도 뿌듯하네요, 진짜. 예. 근데 자기 건 아니니까 이 세 명이서 하나씩만 빼자. 그래서 일단 하나씩 빼고 집에 돌아왔다가 이게 이제 보통 개당 한 5천만 원 치면 한 65억 원 정도 되거든요. 좀 이렇게 된 건데 그날 밤에 애인하고 다시 들어가서 저거를 싹 혼자 다 들고 나왔습니다. 근데 그중에 이제 한 90개 정도, 한 45억 원 이 정도를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뭐 외제차도 사고 뭐 흥청망청 쓴 거죠. 근데 주인도 몰랐을 거잖아요. 저기 이제 밑에 있었다는 거를. 근데 어떻게 걸렸냐? 나흘 만에 이 같이 금괴 가지고 나왔던 애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을 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애인이 심부름 센터에다가 이 남자를 좀 잡아달라.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금괴가 아주 많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. 그래서 심부름 센터 직원이 경찰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.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.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찰에 붙잡혔는데 뭐 돈 좀 벌었다고 옛 애인 조강지쳐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교훈이 있는 사건이에요. 교훈이 있는 사건이죠. 근데 남은 금괴가 한 40개 정도 되고요. 현금이 한 2억 정도 해서 한 22억 정도가 지금 경찰한테 수거가 된 다시 돌려받은 그런 상황입니다. 어쨌든 스토리가 참 일부러 만든 드라마보다도 기가 같아요. 막힌 드라마 같네요, 진짜로.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족들이 이걸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재산을 물려받는 거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이제 이 부분이 재밌는 게 이 건물 주인이 원래 좀 강남에 땅이 많으셨던 분이라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렇게 해서 역시 뭐 금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금을 차곡차곡 해서 넣어놨던 건데 이게 치매가 갑자기 온 거죠. 그러니까 가족한테 저 밑에 보면 금괴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 말씀 미처 못 하신 거예요. 근데 어쨌든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라도 20억 원이 넘는 뭐 미처 몰랐던 남편이나 아버지의 재산을 돌려받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지금 세금입니다. 상속세가 이제 좀 걸리는데 일단 가족들은 저 안에 있었냐 없었냐 알았냐 몰랐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. 만약에 알고도 숨겼다 그러면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몰랐으면 10년이면 유효기간이 끝나요. 근데 2003년에 돌아가셨거든요, 이분이. 그러니까 지금 딱 10년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가족들은 아마도 세금을 한 푼 안 내고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정황상 몰랐을 가능성이 크니까요. 그럼요. 저렇게 훔쳐가게 될 정도면은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제 자산이 굉장히 근데 많으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. 저희 같으면 20억 헉 할 텐데 금괴를 쌓아두실 정도면 이게 얼마나 자산이 많으셨겠습니까? 그래서 뭐 일단은 20억 원도 뭐 적은 돈은 아니니까 어쨌든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부럽네 진짜. 부럽네요. 뭐 10만 꿀꺽 넘어가죠. 사실 이 금괴라는 게 무슨 뉴스 자료 화면으로만 봤지 뭐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. 저도 없어요. 뭐 이 사건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이거 진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거든요. 그냥 막 사도 되는 건가요? 요새 좀 많이 사고 있어요. 왜냐면 이제 금이라는 게 결국은 돈 대용이다. 특히나 이번 사건으로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이게 꾸준히 오른다는 걸 보여줍니다. 왜냐면 2003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만약에 금괴를 발견했다. 그때 이 130개의 가격이 그때 당시로는 한 20억 원 정도였어요. 근데 지금 65억 원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10년 만에 한 3배 가까이 지금 뭐 오르는 걸 입증을 한 건데 지금이 최근 4년으로 보면은 가장 금값이 쌀 때입니다. 그래서 은행 VIP 창구 같은 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몇 천만 원씩 금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. 그래요? 계속 은행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. 근데 그런 이제 고액 말고도 작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. 꼭 1kg짜리 아니고 이제 작은 그런 그 단위들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살 때 지금 보시면 뭐 홈쇼핑 같은 데서 좀 팔거든요. 잘 고르셔야 됩니다. 이게 100g의 홈쇼핑에서는 평균 743만 원을 받거든요. 743만 원. 근데 금은빵 가면 얼마나 받는지 저희가 또 금은빵 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. 이게 이제 홈쇼핑 100g으로 했을 경우에 그 판매 시세가 581만 3천 원입니다. 162만 원이 싼 거예요.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근데 부자들이 은행에서 금 산다고 말씀드렸죠. 왜 그럴까요? 싸니까. 은행이 더 쌉니다, 사실. 그래요. 부가세를 내거든요. 근데 메뉴에 보는 것처럼 505만 원이 은행 가격입니다. 그러니까 뭐 홈쇼핑보다는 238만 원, 한 30% 정도 더 싼 거죠. 근데 홈쇼핑은 뭐 24개월 무이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써서 금을 사도 30% 이자가 남는 거죠. 그러니까 혹시 금 사보겠다. 뭐 저도 뭐 장롱 밑에 좀 깔고 싶은데 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뭐 어쨌든 그런 부러운 분 계시면은 은행 가서 사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이득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게 좀 낮은 가격이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서
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뭐 사시는 것도 중요한데 홈쇼핑은 그 특별히 가공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배짱으로 그러게요. 저렇게 비싸게 원래 팔까요? 수수료를 많이 떼잖아요. 수수료를 많이 네. 떼니까 이게 다른 데가 비싸다 이런 얘기 안 해주고 더 싸다라고 근데 하고 TV 파는 보다가 거잖아요. 뭐 700만 원짜리 사시는 분이 계실지 글쎄요, 모르겠어요. 알아보고 살 텐데. 네. 예, 뭐 어쨌든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김범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. 예.